판다에는 여기에서 이제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데이터 프레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두 개의 데이터 구조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하나가 시리즈라는 게 있는데 데이터 프레임은 전 시간에 잠깐 보여줬듯이 이렇게 2차원 데이터를 정리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칼럼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고 각각의 칼럼에 대해서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모이면 이제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이렇게 이제 되겠죠. 이런 2차원 데이터의 형태가 데이터 프레임이라 그러면 시리즈는 1차원 데이터의 형태인 겁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뭐가 하나라는 거죠? 칼럼이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칼럼이 하나만 있는 게 시리즈다. 이렇게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리즈는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1차원 배열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배열하고 유사한데 여기에 사실 이게 빠졌죠. 1차원 배열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1차원 배열요. 그런데 다만 이제 1차원 배열에서는 인덱스의 값이 0, 1,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리즈는 이런 의미 없는 0, 1, 2 숫자뿐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 있는 라벨을 인덱스로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네임을 이름을 인덱스로 부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이런 이제 시리즈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리즈 1, S1이라는 거는 판다점 하고 나는데 판다에 이제 뭐가 있는가를 이렇게 보면 판다에 뭐 어레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쭉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시리즈가 있죠. 판다의 시리즈가 있는데 뭘 시리즈로 만들어냐면 이런 리스트를 시리즈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12-4 그 다음에 C9를 시리즈로 만들어라. 그럼 이제 리스트에는 임의의 값들이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런 인테저 값도 정수값도 들어갈 수가 있지만 이 문자열의 값도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만들면 시리즈가 어떻게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렇게 쭉 이렇게 나타나고 인덱스가 뭘로 됩니까? 0, 1, 2, 3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의미가 있는 인덱스를 부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는 예를 들면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소문자 A, B, 소문자 C, 소문자 D 뭐 아니면 뭐 별의별 거를 인덱스로 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시리즈를 만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덱스가 어떤 우리가 부여한 그런 이름이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시리즈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하고 같아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 뭐하고 제일 비슷하죠? 유인물에서 나와 있지만 딕셔너리하고 굉장히 유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앞에서 공부할 때 딕셔너리가 무슨 장점이 있다고 그랬죠? 키 밸류로 이렇게 키 값이 있고 그 다음에 밸류 쌍으로 저장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뭐가 키입니까? 여기 있는 요 인덱스가 키가 되는 거고 이게 키이고 밸류는 여기 들어가 있는 이 값이 밸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딕셔너리에서 키 밸류 쌍으로 저장하는 거나 시리즈에서 각각의 값의 인덱스에 우리가 의미 있는 이름, 저 키 값을 줄 수가 있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인덱스가 키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딕셔너리하고 매우 유사한 데이터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딕셔너리를 시리즈로도 바꿀 수가 있고 시리즈를 딕셔너리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유의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만약 시리즈를 만들었으면 S1 중에서 우리가 C의 값이 뭐냐 이렇게 찾아보면 C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S1 중에서 D의 값이 뭐냐 이렇게 하면 9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S1을 딕셔너리로 만들겠다. S1 딕셔너리는 하면 딕셔너리는 DICT라는 딕셔너리를 만드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 S1을 딕셔너리로 바꿔라. 그럼 이제 딕셔너리가 된 거죠. 그럼 이제 이 딕셔너리 S1 딕셔너리를 이렇게 값이 어떻게 저장되어 있냐 보면 여기 딕셔너리 형태가 나서 A는 12 그러니까 A라는 키에 대해서는 12의 값이 부여되어 있고 B라는 키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4가 부여되어 있고 C라는 키에 대해서는 대문자 C가 부여되어 있고 D라는 키에 대해서는 9가 부여되어 있다. 이런 딕셔너리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딕셔너리로서 우리가 또 이 S1 딕셔너리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S1 딕셔너리를 다시 뭘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다시 시리즈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다점 하고 난 뒤 시리즈해서 S1 딕셔너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S2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럼 이제 S2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시리즈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시리즈는 앞에 있던 S1하고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S1을 딕셔너리로 바꿨다가 그 딕셔너리를 다시 시리즈로 바꾼 거니까 똑같은 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데 딕셔너리하고 시리즈하고 똑같은데 왜 우리가 이걸 똑같이 다시 똑같은 걸 사용하느냐 그러면 시리즈가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뭐냐 그러면 딕셔너리는 원소별 연산, 그러니까 우리가 원소별 연산이 뭐라 그랬죠? 배열에서 그 배열의 각 원소에다가 5를 곱해라 그러면 전부 다 5가 곱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소별 연산이 가능했는데 딕셔너리는 이런 원소별 연산이 불가능해요. 이렇게 원소별 연산이 가능한 건 뭐만 가능했죠? 배열에서 원소별 연산이 가능했습니다. 배열은 원소별 연산, 그러니까 엘러먼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이 가능을 한 거죠. 그래서 원소별 연산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배열을 만들었으면 그 A라는 배열에다가 100을 더하라. 그러면 그 A라는 배열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다 100이 더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편리한 계산인데 이게 딕셔너리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했는데 시리즈에서는 이렇게 원소별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에 대해서도 가능하겠죠. 우리가 앞으로 안 배웠지만 앞으로 배우게 될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도 원소별 연산이 가능할 거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실제 그게 이제 어떻게 원소별 연산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를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시리즈 S1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라. 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12, 4, 마이너스 9. 근데 C에는 이게 빈값이 나왔죠? 그럼 왜 빈값이 나왔냐면 C는 뭡니까? 값이 대문자 C거든요. 대문자 C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라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에 null이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안 보였지만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null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빈값이 들어가 있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리즈에 대해서는 원소별 연산이 가능한데 반해서 예를 들면 S1 딕셔너리에 대해서 똑같이 S1 딕셔너리에 대해서도 마이너스 1을 곱해라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에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딕셔너리에 대해서는 딕셔너리는 인테저하고 곱할 수가 없다 해서 unsupported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를 하려는 연산자를 실행하려면 그 P연산자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시리즈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P연산자가 딕셔너리이기 때문에 딕셔너리하고 인테저를 가지고는 곱하기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엘리먼트 와이즈 원소별 연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리즈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시리즈를 사용하면 그 한 칼럼의 값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엔 이제 C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S1의 C의 값을 예를 들면 7을 어사인을 해라. 그러면 이제 S1이 어떻게 바뀌었죠? 그러면 12-7, 4, 7, 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아까 좀 S1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제 마이너스 7이 나오는 거죠. 근데 아까는 이렇게 null 값이 나왔던 거에 비해서 여기서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연산을 처리를 할 때는 그 데이터 구조들에 대해서 구조들이 어떤 연산을 취급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그 데이터 구조 또는 그 원소들에 대해서 그 연산이 이루어졌을 때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잘 이해하면서 그걸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여기 있는 것처럼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 문자열을 이렇게 C라는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 시리즈에 대해서 우리가 사칙 연산을 하면 파이썬에서는 이게 그냥 null 값으로 나온다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있어야 이게 왜 null 값이 나왔는지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연산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